안녕하세요. 종합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전 과목에서 100분이 70이 나왔을 때 지원 가능한 대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요. 그러니까 국어가 100분위가 70일, 수학이 70, 영어가 3등급에 뭐 탐구 둘 다 100분위가 70이고 한국사가 1등급 나오면 이거 이제 어디 지원할까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런 점수가 나오면은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직어국입니다. 그러니까 직어국에서 안전한 거를 쓰고 수도권 상향을 할지, 아니면 이제 직어국에서 안전한 직어국에 이제 상향 직어국을 쓸지, 아니면은 지방 캠퍼스를 쓸지, 이제 요런 정도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도권에 되든 말든 간에 한번 던져보겠다. 왜냐면은 이제 국수형 탐탐이 이게 다 들어가는 쪽의 대학들은 이제 높아요. 높은데 차라리 이렇게 막 국어에다가 이 수학 점수를 몰빵해주고 아니 탐구 하나에다가 몰빵해주면 또 이제 인서울 수도권 대학들이 나오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이렇게 골고루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인서울에 하기가 이제 만만치는 않거든요. 일단 한번 볼게요. 연세대 미래 같은 경우에는 요 점수가 나오면은 어디쯤 되냐면 연세대 미래 캠퍼스는 아까 저 점수면은 내가 여기 626점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겠네. 근데 올해는 이제 연세대 미래가 탐구 평균에서 탐구 하나로 이제 줄어들긴 했지만 여튼간에 뭐 연세대 미래 지방 캠퍼스는 가겠네. 일단 그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강원대의 춘천 캠퍼스의 이제 문과를 보면은 여기에서 내 점수는 아까 전에 389점이었어요. 389점이면은 이쪽에 사범 계열을 제외하고 다 들어가죠. 뭐 간호, 이제 영어 교육, 국어 교육 이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여튼간 최저 점수라도 다 걸치는.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강원대가 이제 사탐에 대한 가산점을 주죠.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여기도 바뀌었어요. 이게 올라갈 변수. 연세대 미래랑 강원대는 이제 얘는 이제 탐구 하나로 바뀌었고 얘는 사탐에 대한 가산점을 주고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전북대는 내 점수가 아까 전에 여기를 보시면은 313.82. 313.8이면은 여기도 이제 어디야? 평균보다 이기는 거는 여기 정도부터네요. 교육학과부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사범 계열이랑 뭐 미컴 여기 막 행정학과까지 심리학과까지 정도가 이제 지원 불가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일단 지원 가능한 선이죠. 그래서 내가 뭐 연세대 미래를 안전하게 쓰든 강원대 전북대는 일단 안정권의 대학이요. 충남대를 보면은 이제 여기서 입결을 보시면은 가장 아래가 도고동문이었는데 169.12가 평균이었고 167.92가 이제 7등 성적. 근데 나는 165.89. 그러니까 가장 아래쪽의 학과에 보다 이제 내 점수가 낮은 거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여기에서 뭐 연세대 미래나 강원대나 전북대 정도에서 안전하게 쓰고 이제 충남대를 상향으로 쓸까 말까 이제 고민인 거고 충북대는 968.42, 충북대는 968.4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대략 이제 작년에 뭐 철학과랑 뭐 러시아 정도인데 얘네들은 이제 평균 점수 최초 평균이랑 최종 평균이란 말이에요. 아까 이제 충남대는 평균의 7컷까지 공개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북대에서도 이제 소신껏 지원할 수 있는 학과들이 조금 더 생기겠죠. 뭐 내가 최초 합은 아니어도 일단 추합으로 어찌어찌 들어갈 수 있겠다 하면은 일단 충북대, 충남대는 그래도 내가 이제 소신껏 쓸 수 있는 정도. 전남대는 내가 851점인데 전남대는 851점인데 보시면은 작년에 요렇게까지가 이겼어요. 사회학과, 국어국문, 문화인류, 독일어 뭐 이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직어국에 순위하면은 부산대, 경북대가 위고 그 아래가 전남대거든요. 그리고가 이제 저기 충남, 충북이 나오는데 아까 충남, 충북에서도 이제 몇 개 안 나왔는데 이제 그 전남대에서 이런 학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금 그 이 대학에 비해서 점수가 좀 낮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의 사회학과는 선호도가 높은 학과잖아요.
그리고 사학과도 어문보다 아래에 있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조심해야죠. 차라리 문화인류가 사학보단 당연히 점수가 더 낮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반대로 되어 있으면은 사학 들어가고 문화인류를 좀 덜 들어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저런 거 쓰는 거나 그러니까 철학과가 왜 이렇게 높지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소신껏 지원하는 전략을 세워야 되지 이 아래쪽에 뭔가 이런 식으로 쓰면 조금 뭔가 좀 불편하긴 할 것 같아요. 부산대는 661. 부산대는 이제 안 나와야 되죠. 그 내가 내 점수로 저거를 갈 수가 없죠. 부산대가 661인데 여기는 이제 없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내가 뭐 그냥 변수를 보고 팡 던지는 거 부산대로 던질 거냐 아니면은 경북대로 던질 거냐.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내 점수가 623점. 623점인데 623점이면은 여기서도 이제 내가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뭐 요런 데다 그냥 뭐 내가 되든 말든 이제 던질 거냐 뭐 이거는 이제 선택이죠. 왜냐면 나한테는 안전한 라인 정도가 이쯤에서 잡는다고 하면 있으니까. 그리고 충남 충북으로 이제 약간 높이고 그러니까 충남 충북 전남에서 이렇게 높이고 부산 경북을 확 높이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고대 세종 같은 경우는 내 점수 832점이에요. 고려대 세종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는 832인데 832면은 우리가 요거를 한번 볼게요. 요 점수를 보면은 832면은 대략 요쯤에서는 일단은 지원이 가능하죠. 작년에 정부행정, 표준지식, 뭐 융합경영 이렇게 다 지원했고 요거는 지원을 못했었는데 왜냐면 작년에 이건 세 과목 전형이었거든요. 문화, 창의, 문화유산, 글로벌. 근데 이게 이번에 네 과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점수도 이제 당연히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고대 세종도 저 정도면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까지 여기가 어떤 거였냐면 탐구 평균 보는 대학들이었어요. 연세대 미래는 이제 올해부터 탐구를 하나로 바뀌긴 하지만 당연히 단천보다는 이제 뭐 고대 세종이나 연세대 미래를 선호를 더 해요. 근데 단천의 내 점수는 752, 75.2란 말이에요. 단천을 보시면은 75점이면은 작년에 내가 요 일반 학생 전형에서 75점이면은 뭐 대략 이 정도 어문 중동이나 프랑스 몽골 정도에서 내가 합격을 했다라는 거죠. 뭔가 조금 더 이제 막 그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탐구가 하나 그러니까 탐구를 하나를 잘하는 학생이라서 이 탐구를 같이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이제 유리한 쪽의 대학은 아니죠. 그러면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지방이잖아요. 지방이면은 그럼 이제 수도권에서 그 외대 한번 볼까요? 외대는 어떠냐? 그러니까 우리는 국수형 탐의 탐평균 반영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만약 이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탐구 하나가 아니라 그리고 네 과목을 반영해야 되고 그런 쪽의 대학들을 일단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외대 같은 경우에가 작년에 글로벌 캠퍼스에서 가장 아래가 609점인데 내 점수는 603점이요. 그럼 이 정도에서는 한번 도전 그냥 그러니까 내가 603이고 이게 609니까 얘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내려올까를 이제 약간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서경대는 그 한서삼이라고 하잖아요. 한성대, 서경대, 삼육대인데 삼육대는 탐구 평균이긴 하지만 한국사가 대체가 되는 쪽이고 이상하 특이하게 선발하는 거고 한성대는 탐구를 하나고 서경대는 탐구 평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의 점수는 작년에서는 가장 아래가 78.13이었어요. 78.13. 나는 73.4. 그럼 이제 탈락이죠. 근데 예전 서경대는 그러니까 몇 년 좀 보면은 내가 73인데 73보다 작은 게 있었나? 내가 들어갔었던 게 2022학년도에는 이쪽에 경찰행정이 일단은 들어갔었어요. 2022학년도에는. 그래서 뭐 그래도 뭐 여튼간에 갈 수 있는 것들이 뭐 있었었다 정도는 맞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답 없이 탈락인데 뭐 이런 것도 있었다. 에리카가 이제 857점인데 에리카
857점인데 이것도 요 점수를 볼까요? 857이면 여기서는 내가 이제 들어간 쪽에가 하나도 없네요. 근데 그렇지만 여튼간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하고 탐구 평균 반영하는 쪽에다가 던지든 뭐하든 간에 하는 거죠. 인천대는 728.5, 72.85인데 인천대 72.85면은 이게 728이면 작년에는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얘네들가 최저 점수까지 공개는 안 하는데 7등 성적이 763점이니까. 근데 이제 그 인천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해는 뭔가 좀 달라지거든요. 뭐가 달라지냐면 수학 가산점 폐지가 돼요. 이 문과인데 수학 가산점이 왜 필요가 있냐? 문과인데 수학 가산점을 줬었어요.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과는 당연히 수학 가산점을 안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인천대는 줘. 그러면은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인천대 문과는 수학 가산점을 주는 거의 몇 안 되는 학교. 그러면은 이과 학생들이 뭔가 이득을 보면서 교차 지원할 수 있는 대학. 근데 올해 그 교차 지원 이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대학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인천대는 올해 수학 가산점 폐지가 이과한테도 영향을 주지만 문과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럼 내가 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봤지만 뭐 내가 뭐 외대는 뭐 되네만에 걸치고 서경대는 안 되는 거, 에리카도 안 되는 거, 뭐 인천대도 안 되는 거지만 만약에 이럴 때는 그냥 인천대에다 던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올해 입시 결과가 하락이 예상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기도 소재를 볼까요? 안양대. 우리가 이제 안양대 그 경기도 소재는 세 과목이요. 국, 영, 탐. 그러니까 이 나머지 두 과목이 좀 잘해야 돼. 이 두 과목 완전 극단적으로 망치면서 국어, 영어, 탐구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하는데 안양대 기준 76.4예요. 안양대는 76.4인데 보시면은 작년 기준으로는 없죠. 다 떨어졌어. 내가 이걸로 안양대를 썼으면 다 떨어졌어. 내가 이걸로 막 그 직업으로 쓰면 합격했는데 이걸로 저기 막 안양대 썼더니 떨어졌네? 왜? 나는 안양대 안 맞는 거니까. 안양대는 세 과목이고 탐구를 하나를 반영하는 거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별로예요. 그러니까 안양대는 뭐 71에 40에 3에 70에 40이랑 내 점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70이 아니면 막 75가 나오고 이제 영어가 3등급 나오고 이게 70에 나오는 게 막 73, 4가 나오면서 얘가 막 3, 40이 나오고 막 이런 학생들이 쓰는 거예요. 공학대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어, 이쪽에 공학대의 이쪽 여기가 이제 인문이니까 자연대 요쪽에 내 점수가 공학대는 303점. 303점인데 여기는 이제 323부터 321까지. 그러니까 공학대는 이제 국수정탐의 탐 하나를 반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개를 쓰는 게 왜 유리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탐 하나면은 이거를 이제 망치면서 그래도 요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공학대가 더 좋은 대학이냐, 연세대 미래가 더 좋은 대학이냐, 뭐 전북대 강원대가 더 좋은 대학이냐, 이거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한테 유리한 건 공학대보다는 요런 쪽의 대학이다. 차라리 이거에서 하나가 망치고 얘를 확 점수를 주면은 이제 강원대나 전북대나 연세대 미래는 뭔가 잘 안 나오지만 또 공학대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수원대도 국수정탐의 탐 하나 반영하는 쪽이에요. 수원대는 780점인데 수원대는 780인데 수원대 일반 원의 문과를 보면은 780이면은 작년에는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 7등보다는 내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7등 성적보다 아래에 있고 여튼간에 뭐 꼴등 성적으로 들어가네 마네 정도는 할 수 있었겠지만 일단은 그랬다. 그러니까 이런 쪽이 나한테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수원대, 공학대, 안양대보다는 난 이 대학이 더 좋아요라고 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데 얘네들은 어쩌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강남대도 국영타면 532예요.
국어 50에 영어 30에 탐구 20에 이제 강남대인데 이렇게 특이하게 하면은 점수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 내 강남대 점수는 76.5인데 76.5면은 작년에 또 여기가 이제 뭐 문과에서 주간에선 안 걸쳐. 야간이나 뭐 이렇게 뭐 안전하게 들어가고 주간에서는 막 끝으로 들어가네 마네 정도 하는 쪽입니다. 용인대도 마찬가지예요. 용인대도 그러니까 내가 저 점수면은 용인대 같은 경우에는 내 점수가 막 73.6 정도가 나오면은 작년에 관광경영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관광경영은 원래 제일 아래에 있는 학과가 아니에요. 얘보다는 당연히 중국학과가 더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관광경이 조금 이제 이상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보시면은 인하대 내 점수는 여기 뭐야 879. 879인데 그러면 이제 7등이랑 내가 몇 점 차이야? 879. 그러면 막 24점? 이렇게, 그러니까 환산해서 24점인데, 여튼간에 뭐 요런 쪽에다가 내가 이제 뭐, 이제, 어쨌든 상향이죠. 그러니까, 인하되는데 올해, 그러니까 뭔가 탐구 방식이 뭔가 바뀌어가지고 얘도 이제 변수가 좀 있긴 해요. 근데 100분위 70에 뭐 들어간다라는 건 아니죠. 되게 이제 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연세대비를 안전하게 쓰고, 강원대 안전하게 쓰고, 전북대 안전하게 쓰고, 충남, 충북 아슬아슬, 요까지는 이제 뭐 되네 마네. 그러니까 잘 고르면 되고, 부산, 경북은 이제 안 된다 생각하고 지르고, 고대, 세종 되고, 단천 약간 애매하죠. 굳이 여기에다가 단천을 쓸 이유는 없는 거고, 서경대, 인서울로 가면 이제 서경대 정도가 이제 변수가 있는데, 서경대 문과가 국어 40에 수학 1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국어를 이제 많이 반영하는데 올해처럼 국어가 미친 듯이 어려우면은 국어 40을 반영하는 쪽의 대학을 쓸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에리카는 이제 국수형 탐평균이니까 이런 데 고민하는 거고 인천대도 작년 점수에서는 내 점수가 하나도 안 걸쳤지만 이번엔 수학 가산점 폐지한다며. 근데 이제 안양대, 공학대, 수원대 이게 더 만만한 강남대 이런 데가 더 만만할 것 같지만 오히려 이런 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점수로는. 그리고 이제 막 이런 우리는 이제 인서울 대학이든 수도권 대학이든 이제 탐구 평균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네 과목 다 반영하는 그런 쪽에다. 그래서 그 안전한 거 하나에다가 이제 뭐 상향 두 개를 안전한 거를 직업국의 안전에 직업국의 상향에 수도권의 상향 뭐 이런 식으로 던질지 아니면 직업국의 상향에 수도권 상향 두 개를 던질지 이런 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점수는 딱 직업국 점수예요. 그러니까 이 점수는 수도권을 올려가면은 아싸리 이게 막 70, 여기서 얘를 한 20 까. 그러면 이제 얘가 50이고 얘가 90이야. 그리고 얘가 3이고 얘가 이제 뭐 50이고 얘가 90이야. 그럼 이제 서울여대가 나오잖아요. 아니면 덕성여대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한성대가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딱 저 점수가 나오면은 수도권에서 탐구 평균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 중에서 뭐 변수를 노리든 뭐하든 간에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00분위 70, 전체적으로 70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될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